안녕하세요. 라움세무에게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14만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이아님과 함께 유튜브를 어떻게 키웠는지, 유튜버가 직업인 삶은 어떤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이아님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유튜브 세금에 대해 끝장을 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유튜버는 언제 어떤 세금을 내는지, 어떤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국세청은 유튜브 수익을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 수익은 일정 금액 이상 쌓이면 통장으로 들어오죠. 외화 통장이든 원화 통장이든 유튜브 수익은 입금이 될 때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이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은 국세청에 직접 매출로 잡아 신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연간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 약 1,350만 원을 초과한 돈을 송금 받았을 경우 국세청에 이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 전액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를 국세청이 적발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년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매출을 누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해야겠죠? 유튜버는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세금 신고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유튜버는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업종 코드 940306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이고, 다른 하나는 업종 코드 921505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입니다. 둘의 차이는 집에서 나 혼자 방송을 하느냐, 아니면 사무실이 있거나 편집자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집에서 혼자 방송하는 유튜버는 국세청 업종 코드 940306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면세 사업자가 되고요. 사무실이 있거나 직원이 있는 유튜버는 국세청 업종 코드 921505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업종 코드가 달라지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인 유튜버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대신 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연 1회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해당 소득이 5월에 종합소득세 매출로 잡혀 있을 거예요.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 유튜버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접 유튜브 수익을 받는 개인 크리에이터라면 영세율이라고 해서 0% 세율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에 대해서는 0%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매입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매입 금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장비 구입 같이 금액이 꽤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만약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라면 회사와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는 직접 유튜브 수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의 3%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고요. 만약 간이과세자이면서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낼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대신 환급도 안 되고요. 이때는 가능하면 간이과세자가 좋지만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내게 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매출을 잡을 때는 구글 애드센스 월별 지급 내역을 보고 잡으면 되는데요. 환율은 입금받은 날의 서울 외국환 중개 매매 기준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매출에 대한 세금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1인 유튜버든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 유튜버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1인 유튜버라면 수입 금액 7,500만 원을 기준으로, 사무실이 있거나 직원이 있는 유튜버라면 수익 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나뉩니다. 1인인 경우 작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쓰는 게 좋고,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라는 어려운 장부를 써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 경우 작년 매출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쓰는 게 좋고,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세율은 순이익 기준으로 6%에서 45%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 5천만 원 이하라면 15%, 8,800만 원 이하라면 24%,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35%, 3억 원 이하라면 38%, 5억 원 이하라면 40%, 10억 원 이하라면 42%,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월급을 주는 직원이 있거나 편집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사업자라면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관련 간이지급 명세서, 지급 명세서까지 제출해야 인건비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어떤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튜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라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이 되는 경비여야겠죠. 먹방 유튜버의 경우 먹는 데 쓰는 비용이 비용 처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쇼핑하는 유튜버의 경우 의상비도 비용 처리될 수 있겠죠. 사무실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가 처리 가능할 거고요.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나 노트북, 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촬영을 위해 이동하면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을 자산으로 잡고 5년간 차량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업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 접대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직원이 있고 직원 식대를 제공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대여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거주하는 곳의 월세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느냐인데요. 안타깝게도 국세청은 주거와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의 월세를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해요. 관련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등도 인정받기 어렵겠죠? 1인 유튜버와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 유튜버가 세금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종합소득세 감면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할 경우에만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최초 창업할 경우에는 순이익 발생하는 때부터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최초 창업할 경우에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간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청년이 아닌 사람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최초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면서 계속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 경비율을 사용해서 신고하지 마시고 장부를 써서 마이너스를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순이익이 플러스인 해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매출이 클 때 이 혜택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유튜버의 경우 구글이 원천징수 후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납부 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국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니 꼭 체크해 주세요. 만약 유튜브 소득이 있는데 무시하고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몰라서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봐주는 듯 하지만 소득이 전부 잡히면 그동안 안 냈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전부 고지됩니다. 예전에 쇼핑몰도 그랬고요. 에어비앤비도 그랬습니다. 낼 세금을 제때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모두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요. 안내 세금에다가 1일 만분의 2.2의 이자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매깁니다. 부가가치세는 유튜브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의 0.5%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부과하기도 해요.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세금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유튜버 수익이 있다면 나는 어떤 유형으로 사업자를 내야 할지 먼저 고민해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세금 신고 일정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